데일리 브리핑.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이 3대 교육국들에게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뭐 상대 국가들에서도 지금 보복 관세를 지금 이제 검토 중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상황이 오늘 아침에 또 급변했습니다. 지금 뭐 아마 속보를 보신 분들한테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는데 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내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 달간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즐기시는 분들 또 채소와 과일 이것이 일단은 한 달간 연기되는 그런 전격적인 또 딜이 발표가 됐는데요. 캐나다 총리와도 오전에 한 차례 대화를 나눴고 오후에 또다시 나누기로 했다는 것을 볼 때는 캐나다도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포스팅을 했고 멕시코 대통령은 X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네. 이 양쪽의 합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멕시코가 국가방위군 10,000명을 미국 국경에 배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의 그 미국 유입을 스톱시키는데 이제 주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이 직접 인정을 확인을 해준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멕시코가 10,000명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해서 이 불법 마약, 또 그 펜타닐을 비롯해서 불법 입국자들도 이제 스탑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25%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 달간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간 이제 그 성과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불법 그렇죠. 입국이나 불법 마약, 악을 얼마나 좀 막아주느냐. 이렇게 이제 그 성과를 거두면은 그야말로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를 밝힌 것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네. 또 이제 이제 관세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있거든요. 네네. 또 상무장관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멕시코 장관들과 협상을 벌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정상들도 함께 참석해서 두 나라 간 딜을 완전 타결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네. 관세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멕시코가 아주 성의를 보이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왜 관세를 부과하겠느냐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네. 불법 입국, 그 다음에 불법 마약, 펜타닐, 네네. 그 다음에 무역 적자 이 세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협상용으로 꺼낸 게 아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 미국민 보호를 위해서 꺼낸 것이지 협상용은 아니라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멕시코가 즉각 반응을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러나 그 결과를 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없앴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멕시코야말로 이제 미국이 제1 수입국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많이 데려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아보카도를 비롯한 채소, 야채, 채소나 과일, 이런 것 농산 식품류 있고, 그 다음에 맥주, 유명한 맥주들 많지 않습니까? 맥주, 데킬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미국민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고, 뭐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그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볼을 앞두고
이러한 이제 맥주나 엄청나게 이제 그런 걸 많이 먹는데 과일이나 심지어는 이제 스낵까지 네. 이것들을 너트까지 전부 수입의 가격을 올려서 해갖고는 상당히 미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마지못해 이제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수출을 못한 수출선 막히게 되니까 그러면은 나라 경제가 흔들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딜을 하고 일단 한 달간의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미국 이 맥주들을 요새는 안 마시고 멕시코 맥주들을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상당히 좀 브라이트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다른 대통령과 다른 것 같아요.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이제 멕시코 정치가 좀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 조직과도 연계가 된다는 그런 악명을 많이 악명을 떨쳐왔었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글쎄요. 그런 인기를 갖고 나온 데다가 이제 아마 변호사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브라이트한 맞아요. 쓰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딜에서도 트루도 총리 한번 보시죠.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그냥 즉각 25% 보복 관세를 발표했거든요. 네. 결국은 캐나다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까지 들었습니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그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요. 네. 물론 자국민들을 갖다가 반미 분위기를 좀 고취시키는 또 국산애용 이런 것은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도 그것도 조금 지도력을 과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멕시코 대통령은 조용히 각 부처에서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를 했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알아보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렇게 막판 딜을 모색해 온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정치라는 게 서로가 자국민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고 국익을 최대화하면은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서로 다툼수를 두지 않으려면은 이제 이런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력,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불법 입국, 마약, 무역 적자 이 세 가지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멕시코는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캐나다는 어떤지, 중국은 어떤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캐나다도 상당한 수입 수출액이 교역이 있는데요. 캐나다 수입은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한 해에 2023년 통계밖에는 지금 없는데 4,200억 달러 있고 수입은 캐나다가 또 수출은 캐나다로 또 미국이 수출하는 거는 3,500억 달러로 또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뗄 수 없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벌써 이들 두 나라에 밀리거든요. 그렇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최대 경쟁 국가니까 그런데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아마 우리가 먹고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한 게 이제 캐나다산 원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고민하다가 10%로 관세율을 정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부담이 큰 거죠. 왜냐하면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요, 제가 휘발유 가격으로 수일 내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인상되는 그런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유 회사들이 그렇죠. 요건 좀 비싼 원유를 데려왔기 때문에 수일간 기다렸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미리 올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또 서부 지역의 캐나다산
원유는 중서부 지역에 대부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조금 가격이 아직 유가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죠. 미국의 수출을 길이 막힌다 그러면요. 원유도 그렇고 목재 뭐 이런 거 있고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막히면은 정말로 캐나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거 줄 거 주고. 근데 미국의 주장도 조금 멕시코와 연결을 하다 보니까 불법 입국자들 잡은 체포한 명수를 보니까요. 네. 지난해 2024 회계년도 한 해 동안 멕시코 국경에서 잡힌 불법 입국 시도자들은 150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캐나다 국경에서 잡힌 사람들은 2만 명 조금 넘거든요. 네.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마약도 펜타닐도 2만 뭐 몇천 파운드가 이제 그 멕시코 국경에서 적발이 됐는데 캐나다 국경에서는 47파운드. 요것도 1%밖에 안 된다는군요. 예. 이게 이렇게 너무 적은데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25% 관세 때리는 거. 요거는 아마 조금 좀 무리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기는 봐주고 여기는 안 봐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무역 적자들은 두 나라가 다 심하거든요. 네. 미국이 많이 손해고 보고 있다는 소리 있고 캐나다는 아마 그 정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산에 대해서 보조금 주면서 미국에 많이 팔아먹고 미국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라면서 이제 관세를 때린 것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10% 추가 관세면 10%밖에 안 물리는 것 같지만 이미 물리고 있는 것이 15 내지 15% 정도 더 넘거든요. 그러면 10% 추가하면 25%가 됩니다. 네.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비율이 되고 많은 것은 60%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에 대해서 60%까지 관세 매기겠다는 게 바로 이 근거인데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밀하게 계산된 그런 관세율을 밝힌 것인데 네. 이걸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미 자신이 일기 때 해온 중국 관세 또 바이든 때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그냥 기본적으로 25 내지 60%까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요것도 중국과의 아마 중요한 딜을 아마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중국은 또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신발류의 9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거. 네. 그리고 운동화 같은 거 이제 사려면 대부분 중국산인데 지금 그거로 많이 이제 수입선을 갖다 바꿨어요. 어디로? 저쪽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그런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가 또 제일 큰 한국은 한 500억 달러 넘는데 베트남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년 적자가. 네. 그러니까 베트남 좋은 일만 시켜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근데 미국이 수입 적자, 무역 적자가 많으면은 한 가지 덕을 보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내 물가를 많이 진정시키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입품이 싸다 보니까 또 물건을 경쟁을 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도 낮은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그나마 물가를 잡아오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혜택을 받아본 곳이기 때문에 뭐 정책 담당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해서 물가 잡기 이제 관세 오고 물가 잡기가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큰 건데요. 그래서 첫 해부터 관세 폭탄, 관세 전쟁, 보복 관세로 관세 전쟁을 해서 가격 인상, 또 물가 인상 그러면은 수입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민들이 물건 사기를 좀 꺼려하겠죠. 네. 그럼 내수가 지금 주춤이 되고 내수가 줄어들고 그게 바로 이제 불경기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건을 내세워서 자꾸 이제 하나씩 끌어내면서 하면은 말 그대로 물가도 그렇게 올리지 않고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 이런 삼피 양피도 아니고 쌍피도 아니고 한 3피까지 먹는 그런 승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 좋게 얘기하면 승부수는 이게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나쁘게 해서 관세 도박이라는 거는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그렇게 완전히 승반되는데 누구도 결과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 네.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그 기술로 협상 기술로 대가답게 조절을 해나가면서 아마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뭐 이 미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역작용이 지금 우려가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작용에 대한 경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을 자꾸 연구기관들을 비롯해서 정치권 또 경제계에서 떠들어줘야 트럼프 대통령도 좀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떤 이게 이제 조금 관세율이 25%에다가 유가 같은 경우는 10%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전 피터슨 연구소에서는 한 가정당 그때는 아마 일괄 관세 10%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한 가정당 올해에 $2,600나 더 쓰게 될 것이다. 더 쓰든지 물건을 덜 사든지. 이렇게 되면 그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새로운 계산에 따르면 한 $860 정도로 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물가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해에 1%포인트나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자신들이 다 그걸 물겠습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시킬 테니까요. 네. 100%, 25% 받았다고 25% 그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의 이익도 좀 줄이고 또 이제 수출업자들한테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 하면은 최소한 5% 내지 15%는 올릴 것 같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당 세차는 평균 $3,000 올라갈 것이라는 계산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원래 5%면은 $2,500, 15%면 $7,500인데 평균으로 TD 연구소에 따르면은 뭐 $3,000는 올라갈 거다. 멕시코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이제 얘기를 해야만 서로 주고받고 시기만 되면은 뭐 대죽 한 발씩 물러서는 네. 그런 관세 전쟁이나 관세 폭탄이나 보복 관세. 네. 그래서 관세 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다 네. 하고 결국은 피해는 미국민 소비자들 또 이제 상대국도 네, 네. 마찬가지겠죠. 대국민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까지 다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상당히 그 피해가는 그런 그 현명한 그런 관세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기업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월마트와 코스코 등에는 미리 각종 물품을 비축해 놓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또 인공지능 AI가 월스트리트에 현대 골드러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뭐 한 달이 연기됐습니다만은 이 관세 부과의 가격 인상이 점쳐지자 미 기업들과 소비자 사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당시엔 일부 소비자들의 그치는 분위기로 여겨졌던 반면 이제는 다릅니다. 가격 인상이 현실이 됐다는 판단 하에 이 사재기엔 더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먼저 많은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나섰다면서요. 네, 어제 CNBC는 그런 내용에 대해 전했습니다. 예. 유통업체 월마트, 스포츠 브랜드 컬럼비아, 전자기기 제조업체 레노버 같은 이런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물류 창고마다 미리미리 쟁여놓은 물품들, 예를 들면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자들도 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코스코나 월마트 등에서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품목 중에 미리 쟁겨두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보카도입니다. 네, 방금 전 한면택 특파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아보카도. 미국에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90% 이상 거의 뭐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보카도는 이미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관세 부과 전임에도 약 25%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래 6개 정도 든 게 $8 정도에 팔렸는데 그게 지금은 $10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5%가 벌써 뛴 겁니다. 관세 부과에 아보카도 가격이 더 뛰고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이미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관세 부과 전부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보다 이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코스코 등에선 평소엔 그 아보카도 상자 쪽 가보면 거의 사람 눈높이만큼 아보카도가 가득 쌓여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보카도를 평소에 즐겨 먹는 그런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쟁여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식품은 상하니까 사서 집에 그냥 두기가 좀 녹록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제품들은 사재기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선 이후에 삼성의 그 냉난방기, 또 LG의 TV, 그리고 밀렛 진공청소기 이런 네. 최신 가전 제품에 $12,000 이상을 지출했다는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예. 소매 업체들 역시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렇게 관세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입하라면서 사재기를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정대로 관세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발빠르게 사재기에 나섰던 이들이 조금은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행렬은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 시행했던 한국 세탁기 관세 이에 따른 학습 효과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지난 2018년에 수입 세탁기의 최고 50%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죠. 그렇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한국산 세탁기를 정조준한 관세 폭탄 조치였는데 당시 세탁기 가격이 12% 정도, 12% 정도 올라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대당 평균 $86 정도가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미 소비자들이 세탁기 구입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연간 $15억 달러로 추산됐는데요. 그러자 지금 와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엔 미리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사재기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의 AI를 향한 투자가 월스트리트에 현대 골드러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네요. 네, AI 투자가 지난 1990년대 광섬유 투자 붐 그리고 2010년대 셰일가스 석유 투자 붐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월시저널이 그처럼 짚었습니다. 기술 기업들과 전력 기업들이 공개 시장과 사모 시장에서 주식 발행, 대출, 채권 발행 이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현재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때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서 2030년까지 약 3조 달러를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블랙락 투자 연구소의 전망이었고요. 그리고 챗 GPT의 개발업체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또 그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작 투자 회사인 스타게이트는 텍사스 에빌린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 시작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의 10억 달러 투자부터 나왔죠. 그런가 하면 또 기업 고객 임대용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자금을 대는 리츠 회사인 디지털 리얼리티는 지난해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85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계열사 코어위브는 기업 공개를 위해서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과 주관사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픈 AI가 생성형 AI 서비스 챗 GPT의 새로운 툴 딥 리서치를 오늘 출시했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오픈 AI는 오늘 딥 리서치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오픈 AI의 차세대 에이전트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오픈 AI의 이런 딥 리서치 출범은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비교를 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딥시크의 R1 모델보다 이번 딥 리서치가 약 3배 정도 더 정확도를 갖췄다고 오픈 AI 측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픈 AI는 딥 리서치를 구동하는 모델은 필요할 때 전문화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냄으로써 인간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줬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딥 리서치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AI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죄송하게 그지없어요.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이게 뭐 도대체 모르니 말입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그걸 좀 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네. 아무리 들여다보고 공부 읽고 해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거. 구글에 설치하는 대신에 한번 AI에 설치를 해보시면 어떤지 조금은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서치하지 말고 AI를 통해서 서치를 하라. 네, 그러면 좀 어떻게 이 검색 기능이 다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전문가가 하는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다른 그 검색 엔진은 라디오 코리아를 검색을 하면 전체 자료에서 라디오 코리아를 찾는데 네. 딥시크는 네. 언론사를 따로 분류를 한답니다. 어허. 그래서 언론사만 있는 그 공간에 가서 라디오 코리아를 찾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쉽게 찾고 돈도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간도 뭐 더 적은 양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또 근데 뭐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릅니까 그러면은? 내용은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예. 그리고 돈이 적게 든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딥시크가 돈이 적게 들지만 실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히 완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연구 개발할 때. 그런데 앞에 실패한 거는 빼버리고 마지막 그 성공한 거기에 들어간 돈만 말을 했기 때문에 싼 가격이 나온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추측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뭐 그냥 재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우리 박형경 기자와 이현주 씨가 있으니까 뭐 걱정을 안 한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참 저도 그러니까 저 올타이머예요. 이게 저거 한 사람이죠. 이거 뭐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와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소식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소식. 그러니까 조금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소식이 과연 괜찮은 겁니까? 네, 정말로 조금 저희가 이제 당뇨 진단을 해드리거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 뭐 비만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이제 저녁 식사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끼만 드신다고 하는데
이제 아침에 한 죄송해요. 아점으로 드시고 그리고 점저 이렇게 하루에 2끼를 드시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돼서 살이 빠진 환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2끼만 드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끝까지 제가 추궁해 보면은 간식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간식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망가지는데요.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개념 아니면 절식이라는 개념은요. 하루에 들어가는 칼로리가 준다.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칼로리를 카운트를 하면서 살을 빼는 방법은요. 굉장히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효과가 많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이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간헐적 단식이 정말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간헐적 단식에 들어가기 위한 몸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안 좋은 음식들이 들어가면서요. 오히려 더 이제 폭식까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절식하고 단식 칼로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누죠. 네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는 거는 어떤 방법입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는 이제 하루에 내가 몇 시간 동안 먹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먹고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며칠 동안은 먹고 내가 며칠은 안 먹고 이렇게도 간헐적이 돼요. 네. 근데 대부분 가장 유행이 있는 거는 이제 8시간, 16시간이죠. 8시간 동안 이제 식사가 가능하고 16시간 동안은 이제 식사가 불가능. 그거 가장 사람들이 해볼 만하고요. 예.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 이제 간헐적 단식에 들어가는 거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음식들을 드실 수 있는지 어떤 음식들을 고르셔야 되는지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 그러니까 치즈 없는 그냥 일반 햄버거 있죠. 네. 햄버거 하나랑 아보카도 하나랑 칼로리가 둘 다 240칼로리였어요. 똑같아요. 오, 네. 근데 아보카도에는 이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 항산화제, 카로티노이드 같은 풍부한 영양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40칼로리 안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햄버거 같은 초가공 식품은 이제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도 240칼로리 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칼로리로 보는 접근이 제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뜻은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 항산화제 이런 건강한 음식이 풍부한 음식 쪽으로 먹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식사를 조금씩 빼는 습관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요. 이제 인간의 손을 거쳐서 아니면 공장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피하시고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 그대로 드시면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 가시면은 냉동 만두, 네, 그리고 우동, 냉면 이런 것들이 많이 팔아요. 많죠. 네. 네, 그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트에서 fresh produce 해서 야채, 과일, 그리고 바로 옆에 fresh meat, fresh poultry, 그리고 fishmonger, 이제 단백질들 다 파는 데가 있고요.
그 유제품 파는 데 있어요. 음흠. 그쪽으로 그 카트를 돌리셔서 그쪽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식사를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마트에 가면은 정말 힘들어요. 아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은 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이 가공된 음식은 아예 사지를 말고, 그러니까 냉면도 이렇게 그냥 삶아서 그냥 거기 국물도 다 있고 무슨 소스도 다 있고 한 거 그냥 사서 이런 거를 끓여서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전분을 사서 직접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공장을 거쳐서 가공이 되면은요, 네. 정말 장점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네. 그거는 편리함이에요. 네. 이 편리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딱 하루에 2끼만 드시게 되면은요, 내가 배고플 때 빨리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초가공식품을 드시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하루에 3끼를 건강하게 준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 보시는 것도 그렇게 전략을 짜셔서 장을 보시면은요, 네, 대부분 초가공식품을 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칼로리를 너무 따지지 말라고 앞서 얘기하셨는데요. 햄버거가 하나가 240칼로리, 아보카도 하나가 240칼로리면은 칼로리 차이는 없는데요. 그런데 햄버거는 하나를 먹고 나면은 든든한데 아보카도는 하나 먹고 나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하나를 더 먹게 되면 아보카도 2개가 그러면은 거의 뭐 480칼로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열량이 너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보카도는 건강한 식품이기 때문에 2개 먹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후자예요. 그래서 후자예요. 하루에 예. 네, 하루에 2000칼로리, 뭐 1200칼로리, 이렇게 1800칼로리 맞춰라라고 얘기하는 게요. 예.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똑같은 240칼로리니까 나는 햄버거 먹어가지고 배를 채워야겠네,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칼로리로 접근을 하시는 거가 안 좋다라는 거가 그거고요. 네. 내가 그 음식을 바라봤을 때 이런 섬유질, 비타민, 이런 뉴트리셔스한 음식들이 예. 그걸로 배를 천천히 채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음식들만 먹고 하루에 3끼 먹었을 때 배가 살짝 이제 부른다, 배가 부르네, 그때 딱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거 힘들잖아요, 박사님.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박사님. 네,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한 거고요. 네.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하시면은 조금씩 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칼로리 대신에 무엇을 카운트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뉴트리션이요. 한국말로는 영양가, 고영양가. 딱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영양분이 많아 보이는 음식들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이 많고 이 탄수화물이든지 단백질이든지 자연 그대로 나오는 음식들, 저거 보면은 되게 영양가가 높아 보인다, 그런 거 드시면 돼요. 적당하게 배가 불렀을 때 숟가락을 놓고 그만 먹어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거가 소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식과 절식의 정의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식과 소식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칼로리를 줄이는 건데요. 예. 소식은 이제 내가 먹는 현재 열량의 처음에는 10%를 줄이고, 그리고 15%, 20%, 최고의 목표는 한 20에서 25% 정도 줄이는 거가 이제 소식이라고, 그게 정의고요. 네. 그 뜻은 내가 하루에 얼마나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지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핸드폰 앱 같은 거에서도 잘 나오죠. 어떤 음식은 몇 칼로리 있다, 몇 칼로리 있다. 그래서 계속 하루에 내가 먹는 칼로리 양을 평가를 한 일주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를 이제 줄이는 방법.
그거가 이제 소식 절식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네. 점점 근데 10% 15% 계속 줄일 필요는 없고 예. 이제 목표는 보통 여성분들은 1200칼로리, 남성분들은 1500칼로리까지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접근이 그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근감소증 이제 나이가 들면서 50세 이상부터는 근감소증이 촉진되기 때문에요. 하루에 칼로리가 좀 적게 들어오게 되면은 근육이 파괴가 되면서 근감소증이 촉진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쪽에서도 저는 소식 절식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칼로리를요 10에서 25%까지 이제 줄이면서 소식을 하게 되면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요. 그냥 그 살이 더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저는 노인과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80대까지 예. 소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예. 이제 여성분들도 비슷하게 예. 처녀 때는 마른 몸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골격이 크신 분들도 있어요. 네. 나중에 그 두 분들 중에 80대에서는요 더 골격이 크신 분들이 더 덜 넘어지시고 마르신 분들이 더 잘 넘어지시는 것처럼 내가 70대, 80대 그때 시험이 딱 왔을 때 낙상이라는 이제 테스트가 왔을 때 잘 버틸려면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근육을 잘 키워 넣는 거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칼로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오젬픽이나 처방해 주세요. 네, 그게 오젬픽이나 제일 쉽죠. 네, 맞아요. 오젬픽이나 처방해 주시면은 그저 먹을 거 다 먹고 그저 주사나 맞고 어떻게 살을 빼볼까 지금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도 괜찮아요. 네, 이제 네. 음식을 좀 골라 먹으면서 네, 오젬픽 맞으면은 입맛이 좀 떨어져요. 아이고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했습니다.